타공족을 상대로 하는 장사, 그러니까 워크라운지 스터디 카페 창업을 알아보고 계신 분들은 오늘 영상에 딱 3분만 쓰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이 3분이 조만간 여러분 통장에서 새어나갈 몇 천만 원을 막아줄 겁니다. 저는 스터디 카페 프랜차이즈를 8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8년 동안 스터디 카페에 대한 제 생각은 맨 처음엔 낙관적이었다가 점점 비관적으로 바뀌었습니다. 프랜차이즈 대표가 본인의 스터디 카페 업종을 비관적으로 본다는 것, 이상하게 들리시겠지만 저는 이 생각 덕분에 8년을 살아남았습니다. 주변에서 수많은 매장이 생겼다가 사라지는 이 8년 동안 제가 같은 자리를 지킨 비결은 좋은 입지도 화려한 인테리어도 아니고 이 마음가짐 하나였습니다. 나는 분명히 망할 것이다. 이 생각을 전제하고 시작하는 것, 이거 무슨 개풀 뜯어먹는 얘기가 아니라 이게 바로 자영업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비법이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왜 지금 이 라운지 형태의 아이템이 여러분 눈에 들어왔는지부터 짚고 가겠습니다. 아마 여러분은 주변에 잘 되는 워크라운지 스터디 카페를 가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드셨을 겁니다. 이 정도는 나도 할 수 있겠는데? 책상 깔고 의자 깔고 에어컨 넣고 끝이네? 이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 낙관인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창업 상담을 정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 사장님들을 많이 만납니다. 그런데 상담을 하다 보면 신기한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다들 잘 되는 것만 생각하시는 겁니다. 내가 차리면 최소한 저 정도는 되겠지. 최소한 이 정도는 벌겠지.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쭤봅니다. 망하는 시나리오를 생각해 보셨나요? 열의 9은 무슨 그런 말을 하냐라는 표정을 하십니다. 이게 이상한 겁니다. 여러분, 자영업 통계 다들 아실 겁니다. 새로 생긴 가게 중에 10곳 중 5년까지 살아남는 곳은 두세 개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자영업이라는 게임은 열의 7, 8은 지는 게임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엔 열이면 열, 전부 이긴다는 계획서만 있습니다. 7, 8이 망하는 시장에 망할 계획을 세워본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 저는 이 간극이 자영업의 진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핵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망한다고 생각해야 아이디어가 나옵니다. 왜 망한다고 생각하고 시작해야 하느냐? 이건 정신무장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아이디어의 문제입니다. 낙관은 할 일을 지워버립니다. 그러나 비관은 할 일을 만들어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무조건 된다 라고 생각하는 순간 머릿속에 질문이 사라집니다. 어차피 될 건데 뭘 더 고민합니까? 그때부터 하는 일은 그냥 인테리어 업자 고르고 오픈 날짜 잡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나는 분명히 망할 거다 라고 전제하는 순간 질문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왜 망하지? 손님이 안 오면 왜 안 오는 거지? 우리 동네에 스터디 카페가 이미 3개나 있는데 그 손님이 왜 하필 굳이 우리 매장까지 와야 하지? 카페에서 3,000원이면 버티는 사람이 왜 우리 카페에 와서 5,900원을 내야 하지? 이 질문 하나하나의 답이 전부 여러분 가게의 아이디어가 됩니다. 차별화하라는 건 잘 되는 상상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망하는 이유를 하나씩 지워가는 데에서 나옵니다. 이게 비단 저만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가는 사람들이 똑같이 얘기합니다. 인텔을 세계 1등으로 키운 앤디 그로브 회장이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편집증 환자만이 살아남는다. 아마존을 만든 제프 베이조스는 직원들한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마존은 언젠가 반드시 망한다. 우리가 할 일을 그 날을 최대한 늦추는 것이다. 세계에서 제일 큰 회사를 가진 사람들조차 우리는 망할 거다라고 말하는데 나는 안 망한다 라고 말하는 게 웃기지 않습니까? 이제 첫 가게를 여는 여러분이 나는 무조건 된다 라고 확신하는 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베트남 전쟁 때 포로 수용소에서 수년을 버티고 살아 돌아온 스톡 데일이라는 장군이 있습니다. 수용소에서 어떤 사람들이 제일 먼저 무너졌냐는 질문에 그 장군은 뜻밖의 대답을 합니다. 바로 낙관주의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나가겠지, 이번 부활절에는 나가겠지 하고 근거 없이 기대하던 사람들이 그 기대가 꺾일 때마다 무너져서 제일 먼저 죽었다고 합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반대였습니다. 당장은 못 나간다는 현실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오늘 할 일을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장사도 정확히 이 게임입니다. 오픈하면 대박 나겠지 하는 기대는 조용한 첫 달을 견디지 못합니다. 1년은 힘들 거라고 각오한 사장은
조용한 첫 다리도 할 일을 합니다. 8년 전에도 지금처럼 스터디 카페 창업 붐이 있었습니다. 무인으로 돌아가니 편할 것 같고 인건비가 안 나가니 남을 것 같고 그래서 한 동네에 몇 개씩 생기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때 들어온 사장님들 상당수는 그 잘되는 그림만 그리고 들어왔습니다. 그런 사장님 중에 하나가 바로 저였습니다. 당연하지만 남들처럼 저도 똑같이 무너졌습니다. 월세 240만 원짜리 매장에서 오픈하고 석 달 동안 월 매출이 200만 원이었습니다. 잘 될 줄 알았으니까 잘 안 될 때의 준비가 없었던 겁니다. 저는 그때부터 낙관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비관이 월 매출 200에서 2천만 원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래, 한번 망해보자 라고 생각해보니까 행동이 달라지더라고요. 저는 손님이 우리 매장에 안 올 이유를 목록으로 만들었습니다. 집에서도 공부할 수 있는데 굳이 돈을 내고 올까? 그러면 집보다 확실히 더 나은 최소한 3가지는 있어야겠구나. 옆 매장이 더 크고 화려한데 굳이 우리 매장으로 올까? 그러면 나는 크기가 아니라 저기가 놓치고 있는 걸로 승부를 봐야겠구나. 이런 식으로 안 올 이유를 하나씩 지우는 게 그대로 저희 디딤의 인테리어 운영 계획이 되었습니다. 8년이 지난 지금도 저는 이 습관을 못 버렸습니다. 저는 지금도 전국 스터디 카페 매출 데이터를 직접 뒤져봅니다. 잘 되는 매장과 사라지는 매장이 뭐가 다른지 숫자로 확인하는 겁니다. 스터디 카페 시장에서 8년을 버틴 비결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저는 이렇게 답합니다.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망한다는 생각을 8년 내내 버린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망한다고 생각하는 게 풀 죽은 얼굴로 장사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손님 앞에서는 세상 제일 장사 잘 되는 가게 사장님처럼 웃으셔야 합니다. 감정은 뜨겁게 가지되 계산은 차갑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낙관하는 사장과 비관하는 사장의 진짜 차이는 표정이 아니라 계획의 개수입니다. 낙관하는 사장은 계획이 딱 하나입니다. 저 프랜차이즈랑 가맹하면 잘 되겠지라는 계획. 비관적인 사장은 계획이 여러 개입니다. 첫 달에 손님이 없으면 이렇게 하고, 옆에 경쟁사가 생기면 이렇게 하고, 매출이 반으로 꺾이면 이걸 하지라는 계획. 장사는 계획이 많은 쪽이 이기는 게임입니다. 파도가 좋을 때는 차이가 안 보이는데 파도가 나빠지는 순간 계획이 하나뿐인 가게부터 무너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망할 이유를 다 지워본 사람이 가질 수 있는 확신이 있습니다. 잘 될 거야가 아니라 이만큼 대비했으니 해볼 만하다. 저는 그게 진짜 낙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분께 당부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업체 그리고 인테리어 업체와 도장을 찍기 전에 종이 한 장을 꺼내서 맨 윗줄에 이렇게 쓰시기 바랍니다. 우리 매장은 1년 만에 망할 거다. 아직 열지도 않는 가게의 부고장을 미리 쓰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망할 이유를 10개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슨 궁상이냐 싶으시겠지만 심리학에서 실제로 쓰는 방법입니다. 이 계획이 잘 될까요? 라고 물으면 다들 좋은 얘기만 합니다. 그러나 이 계획은 이미 망했습니다. 왜 망했을까요? 라고 물은다면 그제서야 진짜 위험이 쏟아져 나온다는 겁니다. 질문의 방향만 뒤집었을 뿐인데 안 보이던 게 보입니다. 10개를 다 쓰셨으면 이제 한 줄씩 보시면서 물으시기 바랍니다. 이 이유에 대한 대비책이 있는가? 대비책이 안 떠오르는 항목이 3개가 넘으신다면 죄송하지만 여러분은 아직 창업하실 때가 아닙니다. 이 종이 한 장이 여러분이 가맹 계약할 어떤 대단한 프랜차이즈의 가맹 계약서보다 가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덧붙이겠습니다. 저는 저희 디딤 스터디 카페 창업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수십 명의 디딤 점주님들과 단톡방을 만들어서 매장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 이럴 때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직접 피드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까 그 망한 이유 10개 적기 기억하실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숙제를 세상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이 접니다. 제 머릿속에는 8년 동안 쌓인 스터디 카페가 망하는 이유 목록이 있습니다. 이 자리는 왜 안 되는지, 이 요금제는 왜 무너지는지, 이 인테리어는 왜 돈 낭비인지. 상담이라는 건 결국 점주님의 동네와 점주님의 예산을 기준으로 그 목록을 하나씩 지워드리는 일입니다. 입지 조사도 매출 분석도 설계도 제가 합니다. 점주님이 가져오실 건 딱 하나입니다.
무조건 된다는 확신이 아니라 망할 수도 있다는 걸 인지하고 그 유통기한을 10년으로 늘리고 싶은 마음가짐입니다. 잘 된다라는 말만 듣고 싶으시다면 죄송하지만 디딤 스터디 카페는 점주님과 맞는 브랜드가 아닙니다. 그런 말을 해줄 브랜드는 세상에 널리고 널렸습니다. 저희 디딤은 처음부터 비관적으로 계산하고 그래서 끝까지 살아남을 분들만 모으고 있습니다. 이 비관적인 시장에서 같이 10년 이상 살아남으실 분들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 안내는 고정 댓글에 걸어두겠습니다. 여러분의 스터디 카페 창업이 근거 없는 확신이 아니라 지워낸 불안 위에서 서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